안녕하세요.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노래란 무엇일까? 난 잘 살고 있는 걸까? 선배란 칠흑 같은 어둠 속 앞선 저 어딘가에서 괜찮아 이쪽으로 와 하고 이야기해주는 존재라고 들었다. 그쪽을 향하며 넘어지고 나뒹굴며 길을 찾아야 하는 건 내 몫이지만 저편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올곧고 선명하고 순수하고 따뜻하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나쁜 놈들. 그러라 그래. 이리 와, 올 수 있어. 이렇게 말을 건넨다. 이빨림이 아닌 진짜 위로를 얻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을 책. 양희은 씨의 에세이 그럴 수 있어.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지난 6월 달에 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에게 아주 오래전 20년도 훨씬 전 일인데요. 원주 KBS에서 6달 동안 근무하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막 개국을 한 방송국이었고 그때는 가요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어요. 원고도 직접 쓰고 선곡까지 해야 했었던 그 시간. 양희은 씨가 노래한 찔레, 백구가 저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됐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몇몇 지인들이 추천사를 써놓고 있는데 성시경 씨에 이어서 멋진 어른과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다. 이 책을 아무렇게나 펼쳐 한두 페이지 읽어보면 꼭 그런 기분이 들어 엉킨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것만 같다. 양희은 선생님은 내가 아는 가장 멋진 어른이시니까 그러라 그래에서 그럴 수 있어로 이어지는 선생님 특유의 그러려니 미학은 단순히 무뎌짐이 아닌 적응과 이해에서 시작된 거라고 이 책을 읽는 내내 생각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일 때, 하루하루가 힘에 부칠 때, 길잡이보단 길동무가 필요할 때, 지침서보단 엄마의 일기장 같은 소소한 무언가가 필요할 때, 다들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 잔나비의 최정훈 가수의 추천사네요. 양희은 씨가 노래한 그 숱한 노래들 중에서 어떤 노래들을 또 가슴에 품고 계실까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군가의 이별 준비 노트. 어느 결에 저녁녘이면 풀벌레 소리가 잔잔하다. 조심스럽게 오는 그 소리 따라 마음의 소란도 가라앉는 밤이다. 이달에 내가 진행을 맡아 하고 있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 여성시대에서 인생 마무리를 위한 이별 준비 노트를 써보기로 하고 사연을 받았다.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에 남은 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장례식장에 어떤 음악이 채워지길 바란다는 이야기 등을 툭 터놓고 한 날이었다. 가슴 찡한 사연들이 가슴에 적금처럼 쌓였다. 내 이별 준비 노트에는 이렇게 적어두었다. 혹시라도 애도하고 싶으면 마음이 잘 담긴 내 노래 나 떠난 후에라도를 틀어주세요. 화장에서 어릴 때 내가 놀던 가회동. 혹시라도 애도하고 싶으면 마음이 잘 담긴 내 노래 나 떠난 후에라도를 틀어주세요. 화장해서 어릴 때 내가 놀던 가회동 1번지 느티나무 아래 묻어주셔요. 아무런 흔적도 남기고 싶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어린 느티나무 잎새처럼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랑 덕에 제 주머니에 남은 재물은 저처럼 19살의 무섭고 두려운 세상에 혼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쓰이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제가 겪은 따스한 햇살도 모진 비바람도 다 고마웠어요. 여러분, 안녕. 당신의 이별 노트에는 무엇을 적겠는가? 청바지에 고무신을 신은 여가수. 저녁을 먹고 미미와 임시 보호 중인 시누이떼 강아지 초코까지 데리고 산책길에 나섰다. 흰곰 인형 같은 초코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웃으며 봐준다. 어떤 아주머니가 아유, 얘 너무 예뻐서 달랑 데리고 가고 싶네. 개나 사람이나 예쁘고 볼 일인가 봐. 해서 웃었다. 미미와 초코 둘을 데리고 나가면 모든 시선은 초코 혼자 받는다. 예전에 퍼그 2마리와 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세상엔 퍼그가 귀엽다, 예쁘다는 사람과 못생겼다고 피해가는 사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다고. 예쁜 아이와 못생긴 아이,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지 않은가? 서로 다른 취향을 두고 뭐라 할 수는 없다만 외모 얘기를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뭘 입고 뭘 신고 뭘 들었는지 참 관심도 많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아침 이슬로 활동하던 당시 청바지를 입고 무대에 올랐을 때도 참 말이 많았다. 선머슴 같은 애가 청바지에 청남방 운동화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다고 원로 가수들이 작업복 같은 청바지를 입은 저런 아이와는 함께 무대에 설 수 없다며 야단을 했다. 드레스를 갖춰 입는 게 무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실제로 언제 봬도 흐트러짐이 없는 패트김 선생님은 그 옛날부터 한결같이 흙을 밟지 않은 구두에 드레스 차림으로 무대에 오르셨다. 무대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그렇게 한평생 지키신 분이다. 내가 청바지를 입고 무대에 올랐던 건 청바지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내 분수에 맞았기 때문이었다. 학교를 파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하러 나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등교할 때 아예 기타를 들고 나와야만 했다. 기타 케이스에 멜빵도 없어서 한 손에 기타를 들고 다른 손에 책가방까지 들면 언제나 어깨가 결리고 아팠다. 그런 차림으로 10,000원 버스에 오르면 몸은 여기에 있고 기타 케이스는 저쪽에 껴있고 깨끗이 빨아시는 흰 운동화는 짓밟혀 있고 그러니 당시 유행이었던 하이힐과 미니스커트는 언감생심이었다. 스타킹 올이 나갈 때마다 새 걸 살 형편도 안 됐지만 미니스커트를 입고서는 높은 의자에 앉아 기타를 칠 수 없었다. 치마 속이 들여다 보일 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다. 경사가 꽤 있는 서강 언덕을 냅다 뛰어 올라온 덕분에 지각은 면했지만 운동화 밑창이 갈라져서 빗물이 잔뜩 새에 들어왔다. 교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로 발이 시리다 못해 나중에는 저려왔다. 그런데 이튿날에 비가 또 내렸다. 새 운동화를 사신을 돈이 없는데. 노래를 하지 않는 동안 노래를 진짜 많이 했구나. 어느 주말 보고팠던 전시를 보기 위해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다. 요즘 핫하다는 성수동으로 가서 나탈리 카누푸셴코 사진전을 본 후 한가람 미술관으로 가서 알버트 왓슨 사진전까지 감상하니 한나절이 가버렸다. 여기저기에서 봄맞이 여행 다녀온 얘기들이 만발했다. 우리는 사진전 2개를 다녀온 것이 고작인데 멋진 구경으로 어디 여행을 다녀온 것만 같았다. 작품의 몇십 년 세월을 서너 시간 만에 후딱 해치우니 피곤하기도 했다. 그날 둘이 스티커 사진도 찍어봤다.
기계 조작이 익숙하지 않아 신용카드를 거꾸로 넣고 엉뚱한 버튼을 눌러 자꾸 실패에 당황했지만 결국엔 해냈다. 하하하. 홍대로 넘어가 우동도 한 그릇씩 먹고 들어왔다. 지금이야 남편과 전시도 공연도 같이 다니고 맛집도 찾아가고 같이 걷기도 한다지만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언감생신이었다. 신혼집이 남편이 일하는 가게에서 3분 거리라 남편은 점심이고 저녁이고 끼니 때마다 밥을 먹으러 들어왔다. 에오라지 한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 손이 많이 갔다. 오후 6시에 퇴근하면 들어와 저녁 먹고 나면 또 간식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또 돌아서면 점심. 눈 깜빡하면 저녁인 나날들이었다. 비가 왕창 내린 후 활짝 갠 어느 날 밖을 보니 어찌나 날이 좋은지 오랜만에 마음이 술렁였다. 센트럴파크가 지척인 동네였다. 이런 날 꼭 6시 15분에 들어와서 밥을 먹어야겠니? 왜? 내가 공연이면 공연, 영화면 영화, 전시면 전시 다 보고 다니던 사람인데 같이 문화생활 하는 거랑 산책하는 것밖에 원하는 게 없는데 내가 무슨 명품을 사달라고 했어? 뭘 했어? 결혼 후 처음으로 두 다리 뻗고 목 놓아 울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미국인들에 시달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한 발짝도 나가기 싫었단다. 그 입장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날은 설움이 터졌다. 그렇게 수년을 답답하게 전업주부로 살다 보니 문득 노래가 하고 싶어졌다.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유학 중이었던 이병우를 뉴욕으로 불렀다. 여름방학 내내 밥해 먹이고 기타 하나에 같이 노래하고 가사 쓰고 그렇게 연습해서 딱 하루 만에 앨범 취입을 끝냈다. 그렇게 만든 앨범이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가 담긴 아침이슬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 1991 양희은이다. 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친한 언니 한 분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예술적 식견이 뛰어났던 언니에게 새로 만든 앨범을 들려주었다. 너 그동안 노래를 진짜 많이 했구나. 언니, 나 노래 뻥끗도 안 하고 지냈는데? 그게 노래지 뭐니? 내가 부엌에서 지내고 강아지하고 산책하고 그런 하루하루가 노래지. 그땐 그 말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노래를 하지 않았던 시절에 가슴속에 노래가 더 많았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야만 노래가 아니었다. 수술을 받아본 의사가 환자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듯이 무대에 설 수 없는 입장이 되어본 가수야말로 무대를 가슴으로 품는다. 별 볼 일 없이 강아지 돌보고 밥해 먹고 집안일을 한 하루하루도 다 노래가 될 수 있겠다. 나는 왜 큰 명제만이 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사는 것이 노래인데. 무대가 돌아왔다. 2022년 9월 코로나19로 무대가 사라진 지 3년 만에 큰 공연을 2번 했다. 오랜만에 서는 무대를 앞두고 큰 거울 앞에 섰다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깜짝 놀랐다. 이럴 줄은 몰랐어. 야, 내가 봐도 서글프다. 구부정한 어깨며 올고 닿던 다리도 어느새 휘고 여러 가지로 참 추레하구나. 남편을 보고 말하니 괜찮아. 노래할 땐 아직도 짱짱해. 걱정하지 마. 위로한다. 인정사정 없이 칼 같은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 웬일인지 너그럽다. 공연을 하지 않으니 그냥 시든 꽃 같은 기분이었다. 몸과 마음은 편하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하고 침잠된 상태. 그 시간을 지나 맞이한 첫 공연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성시경 콘서트, 성시경 with friends. 자, 오늘은 이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후배 가수들과 컬래버레이션해 비대면으로 불렀던 노래들을 무대에서 같이 부르는 자리였다. 나 외에도 8명의 가수가 함께한 특별한 자리였다. 객석이 커서 무대 앞에 서니 까마득했다. 공연 중에 관객들이 휴대폰 불빛을 켜 손을 흔드니 마치 반딧불이가 만든 미리네 같았다. 불빛이 일렁이는 대로 내 마음도 춤을 추었다. 함께한 가수들의 설렘도 읽을 수 있었다. 이틀간의 공연에서 제일 좋았던 건 지하식당의 식사였다. 파랑 조끼를 입은 100여 명의 스태프도 함께 앉아 따뜻한 밥과 국, 반찬에 후식으로 과일까지 먹었다. 찬 도시락에 비하면 얼마나 진수성찬인지 가수들은 죄다 입을 모아 이런 분위기가 그리웠다고 말을 했다. 두 번째 공연은 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 있었던 포크 페스티벌이었다. 약 3년 만에 연주팀과 얼굴을 마주보며 연습을 했다. 늘 공연 때마다 묵묵히 뒤에서 노래를 빛나게 해주는 친구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는 게 기가 막힌다. 6명 중 3명은 머리가 하얗게 샜다. 얼굴이 동안인 편이라 그나마 다행이다.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던 눈치다. 한 명은 즐겨 쓰던 따개비 모자를 쓰지 않았기에 뭐가 달라졌나 살피니 모발 이식을 했단다. 인물이 확 달라 보였다. 2명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란다. 한 친구는 연주할 기회가 너무 없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단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친구들은 비대면 강의에 적응하느라 머리가 다 빠졌다고 난리다. 오랜만에 무대에 서니 무대 공포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해 걱정스러웠다. 심장이 나대기 시작하면 두려움을 가르앉히느라 애쓰다가 노래가 흔들리기도 한다. 공연 직전까지 고요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혼났다. 리허설 때 아쉬웠던 음향도 공연 때는 쭉쭉 뻗어나가 다행이었다. 집에 와서 클렌징 크림으로 화장을 지우고 2-3번 세수로 말끔히 마무리하고 머리 감고 제일 낡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냉장고로 향했다. 처음 있는 일이다. 공연 마치면 허전하다는 가수들도 많은데 난 그 마음을 전혀 모르고 지냈다. 뭐가 허전하단 얘기지? 기운이 다 빠져서 집에도 겨우겨우 오는데 쫑파티 한다고 새벽까지 먹고 마시는 걸 전혀 이해 못했는데 집에 와서 야식을 찾다니 정말 별일이었다. 내 맘에 쏙 드는 음식이 없어서 밥 한 그릇에 참기름 한 번 쓱 두르고 생된장으로 비볐다. 오이 수박이까지 넣고 맛나게 먹고 나니 헛헛함이 가셨다. 이럴 바엔 아예 소가 되자 싶어 바로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 온갖 애를 쓰며 공연을 하고 왔더니 상기되어 이미 잠은 달아난 눈치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무대가 돌아왔다. 다시 살아난 기분이 든다. 인생 수업 24년 차입니다.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봄산의 뽀얀 꽃 안개 그늘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왔다. 가슴 저리게 아름답게 느껴져 노랫말로 남기기도 했다. 봄산에 피는 꽃이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몰랐네. 봄산에 피는 꽃이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몰랐네. 봄산에 지는 꽃이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생각을 못했네.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조용하게 싫다고 말을 할 테야. 다시 또 알 수 없는 안갯빛 같은 젊음이라면 생각만 해도 힘이 되니까 나이 든 지금이 더 좋아. 이런 날엔 더우려면 푹푹 찌고 추우려면 쨍하니 얼어붙는 게 좋았다.
어중간한 봄, 가을보다는 선명한 여름, 겨울이 좋았다. 그런데 올가을 모든 것이 너무나 찬란해 보이는 게 아닌가. 낙엽이 차량 맞아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예쁘고 좋아서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그러면서 인생의 늦은 가을쯤에 서 있는 나를 돌아보게 했다. 어느새 젊음은 떠났고 마음만 쓸데없이 젊어 몸이 받쳐주지 않아 삐거덕대는 나를 보았다. 가끔 서글프기도 했다. 하지만 그 해의 낙엽은 한껏 피어나는 봄꽃보다 장렬하는 태양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는 여름꽃보다 더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 내 나이듦도 그러하리라 생각하니 눈이 새롭게 뜨였다. 여성시대와 함께한 시간은 내게 대단한 공부의 세월이었다. 관제엽서로 신청곡을 받던 70년대와 더불어 내 20대도 지나가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30대도 흘러갔다. 40대에 접어든 90년대 초반에는 나의 말에 청취자들이 팩스로 반응하는 게 놀랍더니 이젠 인터넷 소통의 시대가 됐다. 내 속사람의 변화만큼이나 시절의 변화도 놀라웠다. 인생이라는 큰 배움터에서 새로이 공부의 맛을 알게 해준 여성시대의 덕분에 얼굴의 생김이 다 다르듯 사람이 집의 이야기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 삶의 문니가 트여 말귀를 알아듣고 머리로만 꿰던 공부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니 속사포처럼 암기는 안 되어도 이해는 제대로 됐다. 여성시대를 막 시작했을 무렵은 갱년기의 언덕을 힘겹게 넘어가고 있는 중이어서 내 우울감과 아픈 사연이 가슴에 엉켜 마음이 텁텁한 날도 많았다. 방송 전에 한강 둔치를 걷거나 여의도 공원을 2바퀴 돌면서 적금처럼 쌓인 슬픔, 걱정, 답답함을 털고 들어가기를 3년여. 내가 제대로 사연을 전해야 누군가 그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한 걸음 뗄 수 있으리라는 것을 깨닫고 후임 남성 진행자가 사연을 읽다가 울컥하면 받아서 씩씩하게 읽어냈다. 제작진에게 들으니 그간 내가 읽은 사연이 5만 8천여 통이 넘는다고 한다. 돌아보면 그때마다 눈에 띄게 자주 오던 사연들이 있었다. 한동안은 외국인 노동자분들과 결혼 후 이주한 여성분들의 편지가 많았고 요즘은 부모님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취직해서 효도할게요 하는 취업준비생들의 사연이 근 3년간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자영업자, 연로한 부모를 둔 자녀분들의 사연이 많았다.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진짜 우리의 삶이고 생활임을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느낀다. 지난 2020년 6월 7일 여성시대 20년 근속으로 라디오 DJ에게 주어지는 골드마우스를 받았다. 9번째 수상자이자 여성 진행자로는 여성시대 전신인 임국희의 여성살롱의 임국희,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최유라, 싱글벙글쇼의 김혜영 다음이다. 한 달에 2번 다른 도시에서 공연을 하는 가수가 아침 방송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연이 끝났다고 바로 집에 갈 수 없으니 기차 시간, 비행기 시간을 뒤적거리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하는 게 몸에 배었다. 충분히 쉬거나 자지 못하면 다음날 편지 읽을 때 발음이 꼬여 몇 분이라도 이동 시간을 줄여보려고 애를 썼다. 어느 날은 공연과 라디오를 병행하는 게 죽도록 고돼서 여성시대 동갑내기 PD에게 내가 만일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면 가수가 낫겠어요? 방송 진행 쪽이 낫겠어요? 하고 물었다. 동갑인 PD는 잠시 주춤하며 물끄러미 보더니만 이렇게 답을 하더라. 그냥 둘 다 해요. 어차피 오래 못해. 해봤자 얼마를 더 하겠어? 그 말이 내 가슴으로 들어왔다. 그래, 그 말이 맞지. 어떤 심심한 날에는 여성시대를 그만두는 상상을 종종 한다.
아마 3주를 못 버티고 그리울 것 같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뜻대로 맞아떨어진 적이 없지만 아침마다 여성시대를 들으시는 우리 엄마 윤순모 여사가 계시는 동안 자리를 지키고 싶다. 그럴 수 있어. 가끔 친한 연예인 동료들이 속상한 일을 터놓으러 온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좀 많을까. 같이 시원하게 화도 내고 욕도 해주다가 야, 그러라 그래 하며 풀어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 너도 그 입장이 돼봐 하기도 한다. 그 말을 개그맨 후배들이 흉내내면서 이제는 나를 모사하는 그이들의 말투를 내가 모사할 정도가 됐다. 그러라 그래를 내고 주변에서 그럴 수 있어도 내라고 난리였는데 이렇게 책으로 나오니 감회가 새롭다. 책 교정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분유를 훔친 미혼모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게 됐다. 마트에서 분유와 식료품, 기저귀 등을 훔쳐 붙잡힌 여성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집에 10시간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갓난아이가 있어서 그랬단다. 경찰이 집에 가보니 그곳에 정말 3개월 된 아이가 울고 있었다.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50년 넘게 노래를 하면서 노래 하나를 만드는데 여러 의견이 섞이고 각자의 입장이 다른 것을 본다. 프로듀서는 프로듀서대로, 작곡자는 작곡자대로, 편곡자는 편곡자대로, 연주팀은 연주팀대로 다 입장이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좋은 노래를 만드는 것. 그것이 내 입장만, 내 의견만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모든 건 상대적이지 않나? 나에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일도 상대의 상황과 입장을 헤아려 보면 들끓던 속도 누그러진다. 하물며 친구도 사랑도 일도 가족도 다 저 사느라 그랬겠지. 상처 주고 싶어서 줬던 사람이 있었을까? 자기 속도 꼬이고 상황이 몰리니 그랬겠지.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 역시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 사람에게 치여 힘들어하는 후배들에게 좋은 일합시고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었던 것 같다. 미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에 판단하지 마라.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쪽이 닳고 뒤축이 구겨진 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면 그도 삶의 무게를 이렇게 버티며 걷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뭉클해진다. 지금 우리 엄마의 신발은 깨끗하다. 많이 걸어 닿은 신발이면 좋으련만. 무릎이 아프면서부터 새 신발을 못 사드렸다. 내 인생도 여러 번 꺾이고 뜻대로 맞아떨어진 적도 드문데 하물며 다른이라고 안 그럴까. 그러면 안 되지를 그럴 수 있어로 바꾸면 상황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지는 않게 되더라. 걔도 오죽 여복했으면 그랬을까 하며 끌어안게 된다. 괜찮아.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가수이며 라디오 진행자인 양희은 씨가 첫 번째 책 그러라 그래를 내놓고 주변의 말대로 두 번째 책 그럴 수 있어를 내놓은 일. 함께 살아가는 동네 언니 같은 양희은표 그럴 수 있어 고맙게 느껴집니다. 양희은의 에세이 그럴 수 있어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출판한 책. 나머지 부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견뎌냈으며 또 노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책을 통해서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